오늘은 마음의 거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부부들이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먼 곳에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많은 가정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연결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부부관계에서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지혜를 발견하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열해 넘게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정작 서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맞나? 물론 법적으로는 부부였고 같은 집에 살며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 지은과 나눈 마지막 진실된 대화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화라곤 오늘 저녁은 뭐야? 아이들 학원비 냈어? 이번 주말에 장인 장모님 뵈러 가야 해 같은 일상적인 대화뿐. 깊은 대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언제부터인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두 사람은 함께 사는 룸메이트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평생 낯선 사람으로 살게 될지도 모른다. 이 순간 태연의 가슴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때 지은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지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와 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익숙해져 버린 걸까?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부부들이 마음의 거리를 경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내면에는 깊은 고독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많은 이혼 부부들이 이혼 이후로 소통의 부재를 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그저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지은과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을까?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아침이 되자 태연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 태연은 평소처럼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절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와이프랑 요즘 별로 안 좋았거든. 그래서 뭔가 달라지고 싶어서 같이 절에 가봤어. 거기서 주지스님 법문 듣고 많이 생각이 바뀌더라고. 태연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 동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부부의 마음이 멀어지는 이유는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이래.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신의 기대에 맞추길 바라기 때문에 결국 실망하고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맞더라고. 태연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은에게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자신을 더 이해해 주길 바랐고 자신의 힘든 점을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지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나 돌아보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쪽만 바뀌길 바라는 건 욕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지은이 좋아하는 장미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사는 꽃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종종 선물하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작은 낭만도 잊고 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은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조용히 다가가 이거 당신 줄게라며 꽃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받는 꽃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웬 꽃이야? 지은이 물었습니다. 태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우리가 많이 멀어진 것 같아서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서. 지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태연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은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요즘 많이 외로웠어. 같이 살면서도 혼자인 것 같고 당신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슬펐어. 태연은 지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대화는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태연은 지은에게, 지은은 태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쌓인 마음의 거리는 하루아침에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자신들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지은에게 함께 절에 다녀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태연의 진심을 느꼈는지 동의했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절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고요한 산사의 분위기는 그 자체로 두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명상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명상을 이끄는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흘려보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태연과 지은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연은 자신의 마음속에 욕심과 집착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심지어 지은에 대한 욕심까지. 그 욕심들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함이 지은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 역시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태연에게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명상이 끝난 후 스님께서는 참석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태연은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스님, 저희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태연과 지은을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요. 우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표현하세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태연과 지은은 스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간 그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말을 아끼고 감정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절에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많이 부족했어. 당신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지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 우리 함께 변화해보자. 그날 이후 태연과 지은은 매일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퇴근 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지은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은은 태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더 자주 해주고 태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더 자주 했고 사랑해라는 말도 쑥스럽지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태연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지은은 태연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10분씩 함께 명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태연과 지은의 관계는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견 충돌이 있었고 때로는 다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툼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고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시간을 갖고 냉정해진 후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태연은 지은에게 함께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연이 물었습니다. 요즘 우리 관계가 좋아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예전에는 같이 있어도 외로웠는데 이제는 정말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어. 태연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매일 조금씩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조금씩 더 이해하고 조금씩 더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태연은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시작한 계기가 뭐였다고 생각해?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먼저 변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인 것 같아. 꽃을 선물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그런 작은 노력들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 태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변화는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태연이 먼저 변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은도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변화가 선순환을 이루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집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 많은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마음이 멀어집니다. 태연과 지은도 서로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마음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서 그 거리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태연과 지은은 명상을 통해 현재에 충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서운함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서로와 함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현재에 충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연은 퇴근길에 작은 책방에 들렀습니다. 우연히 불교 관련 서적 코너에서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지혜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책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에서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자비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비심이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자비심을 갖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연은 자신이 과연 지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지은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지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책에서는 또한 연기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연의 행동은 지은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은의 행동은 다시 태연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은 그 책을 구매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지은에게 함께 읽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매일 저녁 한 챕터씩 읽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연과 지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태연과 지은이 배운 중요한 교훈은 소통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소통이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태연은 지은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로 태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존중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태연은 지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했고, 지은도 태연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했습니다. 서로를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다 보니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감사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감사란 상대방의 존재와 행동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태연은 매일 지은에게 감사함을 표현했고 지은도 태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 더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감사함이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후 태연과 지은은 다시 그 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스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의 얼굴을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많이 변하셨군요. 얼굴에서 평화와 행복이 느껴집니다. 태연과 지은은 감사의 마음으로 스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덕분에 저희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태연과 지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태연과 지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새로운 도전과 갈등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부부의 마음 거리를 좁히는 것은 단순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음은 천리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적인 시간입니다.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함께 웃고 울고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많은 부부들이 태연과 지은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이해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하다면 마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있는 관계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태연과 지은의 변화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실천한 몇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매일 저녁 감사 나누기를 했습니다. 하루 동안 서로에게 감사했던 일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비폭력 대화를 실천했습니다. 비폭력 대화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늦게 와서 나를 기다리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면 나는 소외감을 느껴. 나는 우리 시간이 중요하게 여겨졌으면 해.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이 5분 동안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중간에 끊지 않고 온전히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을 배웠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독립적인 시간도 존중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공간과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서로에게 독립적인 시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라.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지혜와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과 지은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그들은 함께 명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하고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의 핵심은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판단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태연과 지은은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명확하게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시각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물질적인 소유를 완전히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무소유의 정신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면 오히려 관계는 경직되고 마음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고 집착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면 역설적으로 더 깊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태연과 지은은 서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자유롭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중도는 중요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과 지은은 균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함께하는 시간과 각자의 시간, 대화하는 시간과 침묵하는 시간,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균형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균형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대화하고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저녁, 태연과 지은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태연이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끄고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우리가 변했지?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었는데 이제는 정말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어. 태연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예전에는 당신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내 방식대로 당신이 변하길 바랐지.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됐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공감과 사랑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내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됐어. 태연은 지은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수많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은 태연과 지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변화를 감지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더 따뜻하고 화목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법칙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란 모든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태연의 변화가 지은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은의 변화가 다시 태연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이러한 상호 영향이 더욱 직접적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태연은 출근하기 전 지은에게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사랑해. 당신이 있어 행복해. 단순한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지은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은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태연이 좋아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태연은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행복을 느꼈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지은을 대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태연과 지은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비움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비움이란 자신의 선입견과 기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더 깊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태연과 지은은 서로에 대한 기대와 판단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에게 더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과 지은은 함께 있을 때 정말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일상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질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 번은 지은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지은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위한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을 친구 집에 맡기고 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연은 지은이 좋아하는 와인과 음식을 준비하고 편안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지은은 큰 위로를 받았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때는 태연이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태연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태연이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연은 지은의 지혜와 지지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과정에서 그들은 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겪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연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자비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과 지은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습관과 패턴을 바꾸는 것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노력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노력들이 모여 시간이 흐르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특히 태연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는 강해야 한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태연의 이러한 변화를 기다려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태연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판단하지 않고 수용적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지은 역시 자신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갈등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주제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태연은 지은의 이러한 변화를 응원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도 독립적인,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솔직한, 가깝지만 숨막히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여정에서 태연과 지은이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태연과 지은은 각자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건강을 돌보고 내면의 성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그들은 더 충만한 에너지와 사랑을 상대방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상황, 관계,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과 지은은 서로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부부 관계는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태연과 지은의 이야기는 하나의 예시일 뿐, 모든 부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껴진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그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태연과 지은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연과 지은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부부였고 많은 부부들이 겪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부의 마음 거리를 좁히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하다면 마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명상을 해보는 것처럼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연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이 연결이 더욱 직접적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연결을 깊이 인식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한다면 마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질 것입니다. 태연과 지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먼저 변화하면 그 변화는 당신의 파트너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당신들의 관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만나 인연을 맺은 것도,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두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마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질 것입니다. 태연과 지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새로운 도전과 갈등을 마주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시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지혜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